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은 유럽으로 쏠려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예고한 대로 이달 말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했고요. 브렉시트는 메이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운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로존 통화 정책과 브렉시트 향방어 관련해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수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상대로 양적 완화 조치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예고된 내용인지라 그런지 그리 큰 충격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4대 중앙은행 중에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4대 은행 중에서 3군데가 이제 이미 양적 완화를 종료한 셈이고요. 이제 유일하게 일본은행이 양적 예.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유럽의 양적 완화는 그 규모나 방법 면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 규모가 2.2조 6천억 유로, 우리나라 1년 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고요. 예. 그리고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채권만 사지만 이번에 유럽의 중앙은행은 일반 민간 기업의 채권도 사들여서 통화량을 공급하였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자산 매입을 중단한 데는 그만큼 경제가 좀 살아났다. 경제를 활력을 찾기 위한 조짐이 좀 보인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또 유로존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왜 하필 이때 그 양적 완화를 종료하였느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남부 유럽 이태리나 그리스는 1% 초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반면에 북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는 2% 후반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3분기에 2018년 3분기에 분기별로 0.2%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3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 ECB가 정책 경로를 좀 어떻게 잡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초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를 한다는 방침인데 과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그 시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서 탈출하는 방법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네. 두 번째로 2019년 내년 여름까지는 지금의 0%대의 그 정책 금리를 유지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2019년이나 2020년까지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유럽 전체적인 경제가 좋지가 않고 특히 최근에는 유럽 경제의 중심국인 독일이 경제 제조업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잡음이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제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일단 좀 위기는 넘긴 모습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그 브렉시트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현직 영국 총리로서 브렉시트를 가장 안정적이고 약속된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력을 지난 2년간 계속해서 메이 총리가 EU와 약속을 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영국의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반면에 EU 측에서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재신임을 받으면서 시간을 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 브렉시트 협상안을 마련하는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랜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정도로 일반인들은 좀 알고 있는데 많이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상황이 그리 좀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라고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 관세 문제나 그 노동 인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 유럽 연합의 19개국 중에 처음으로 유럽이 거의 탈퇴하는 상황인데 이 유럽 연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유럽 연합 체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번 유럽 연합에서 사실은 나가고 싶은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경우
미래에 그 나가고 싶은 나라들한테 어떤 경고를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EU 입장에서는 이번 영국이 탈퇴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어렵게 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최대 쟁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내 그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EU로부터 이 신속한 결별을 원하는 영국 내부의 그 보수당 강경파 또 네. 일정 부분 좀 EU의 관세 동맹을 유지키로 한 또 기존의 그런 목소리들 이 부분이 좀 충돌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영국이 아무런 계획 없이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 예. 아무런 조건 없는 브렉시트를 하면은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터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불안해져서 EU 19개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침체하고 투자가 감소할 것은 뻔한 상황이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던 그 EU에 머물면서 특히 관세 동맹에 머물면서 EU가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 수입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 정치적인 이유에서 브렉시트를 아주 강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 싶은 강경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총리가 이번에 다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시간벌이는 성공을 했지만 네. 리더십에 상처가 입은 건 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정상회의가 좀 소집된 가운데 사면 초과에 놓인 이 메이 총리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좀 탄력을 받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EU와 재협상을 하는 것인데 EU 측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영국에서 국민 재투표를 브렉시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큰 혼란을 불러온다고 모두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노딜 브렉시트 아무 대안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EU에서 빠져나가는 대안이 있는데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EU도 싫어하고 영국도 싫어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세 번째가 마지노선으로 놓고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그 영국 의회와 치킨 게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영국 의회가 물러서도록 또는 EU 정부가 물러서도록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운명과 관련된 시나리오 3개,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재협상을 한다. 또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마지막으로 노딜 브렉시트 이 세 가지 안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내년 3월 29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브렉시트가 발효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에 따른 파장 아니겠어요?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를 영국이 할 경우 가장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이 경제적인 충격이 영국에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최대 연간 GDP 성장률이 0.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제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8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60%가 안 되는데요. 그 말은 영국의 서비스업의 중심인 금융 산업이 프랑스의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나 같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국이 누려왔던 고성장을 최근 누려왔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대단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는 절대적으로 피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